응급구조 요원이 구급차에 탑승한 만취 남성이 쏜 총에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융자 이자율까지 오르며 이달 부동산 시장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융자 금리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구매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이 직접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응급구조요원이 구급차에 탑승한 만취 남성이 쏜 총에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8시경 총격을 당한 사람은 만취 상태의 손님이 있다는 한 술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25세 응급구조대원 리처드 맥몬입니다. 맥몬이 속한 응급구조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소재한 펑키먼키 라운지로 출동해 만취한 남성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아 앰뷸런스 안에서는 총성이 한 발 울렸고 만취한 남성은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The driver heard a loud bang. Driver turns around and says to him, "Hey, what the hell was that?" He says, "Guy just shot me." 잠깐 멈춰섰던 구급차는 곧바로 병원으로 다시 출발했고 구급대원의 어깨에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37세 토마스 맥컬리는 NYPD 출신이자 비번이었던 현 뉴욕시 위생국 직원인 조셉 페론에게 포획당했습니다. 페론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용의자 맥컬리를 붙잡고 있다가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was out of it, completely out of it. You can tell he wasn't really coherent, mumbling. 경찰관은 구급차 안에서 용의자 맥컬리가 흥분했던 이유를 파악 중이라면서 맥몬으로부터 통상적인 의료 관련 질문들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용의자가 총 외에도 칼과 후추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총기의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맥컬리는 오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어깨 총상을 입은 리처드 맥몬은 병원 치료 후 박수와 환호 속에서 퇴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 인근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관련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2명은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 3명과 20대 남성 그리고 5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8세의 남성은 14발의 총상을 입고 현재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학 경찰의 도움을 받아 2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We know as the officers arrived on scene, they chased 2 males who were fleeing. One of the males is believed to have tossed a gun as he was being chased by police. So we currently have 2 people in for investigation at this point. We do not have a motive.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총상을 입은 한 사람의 친척이라고 밝히며 사건과는 무관한 평범한 지역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댈러스에서 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세틀먼트에 위치한 로키드 마틴사의 정문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60대 남성을 발견했으며 이 남성은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봐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총격이 일어난 곳은 로키드 마틴 항공우주센터. 24시간 철저한 보안이 있는 곳으로 배지 없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We do have security around the clock here at our gates and within the facility itself and always ready to respond to any incident. 테러를 의심한 경찰은 남성의 서류 가방과 차량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분석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각종 총기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유령총, 이른바 고스트건을 불법화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오늘 사제 총기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령총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리노이주에서 유령총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유령총을 소지했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A급 경범죄, 재범은 3급 중범죄 처벌을 받고 유령총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초범은 4급 중범죄, 재범은 2급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령총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부품을 조립하거나 3D 프린터를 사용해 만든 불법 총기로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전국은 물론 남가주 지역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융자 이자율까지 오르며 이달 부동산 시장도 주춤한 모습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4월 전국의 기존 주택 평균 가격이 39만 1,2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남가주 지역 중간 주택 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년 전보다 21% 상승한 105만 달러, LA 카운티는 15% 상승한 86만 5천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5.25%까지 오르면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당장 구입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체인지가 돼서 리스팅이 다시 돼서 나오는 매물들도 있고요. 또 에스크로가 들어갔다가 캔슬돼서 백언더 마켓으로 나오는 매물도 꽤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더 높이 올라가는 거는 5월달 들어서는 상당히 멈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이자율이 모두 오르면서 투자용 부동산 구매 열기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축소에 나섰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뱅크들이 지금 에퀴티 론을 안 해줘요. 전혀 없어요. 또 인컴은 오르지 않고 다른 물건들 사는 거나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또 집값이 떨어지면 에퀴티가 떨어지게 되고 포클로저가 나오면 2차 융자가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질 걸로 알고 은행들도 사실은 몸살이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LA 외곽 지역에 대한 주택 구매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제 거래는 예년에 비해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주택융자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아직 내 집 장만의 꿈을 접을 때는 아닙니다. 정부가 주택 구매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LA시의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 올해 3월부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소득층의 지원 규모가 최대 7만 5천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14만 1,850달러 이하면 최대 6만 달러, 이보다 높아도 5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득 기준이 한 차례 더 상향될 예정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거주하는 동안에는 상환이 필요 없는 만큼 목돈이 없고 내 집 장만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20% 다운페이먼트 없어도 집을 살 수 있구나, 꿈꿀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정보가 부족함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LA 카운티는 가구당 소득이 15만 8천 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21만 1천 달러를 넘지 않으면 다운 페이먼트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8만 달러의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의 그 조건들이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떤 지역에 그런 프로그램인지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재정관리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신청 자격이 생기며 한인 비영리단체 페이스가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모기지 금리와 꺾이지 않는 주택 가격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큰 장벽입니다. 투자용보다는 실거주자를 늘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지금보다 더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립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도착해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방한 직후 반도체 공장부터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동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추진해온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소인수 회담과 환담, 확대 회담으로 9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담 뒤에는 공동 기자회견으로 결과를 발표합니다. 회담 테이블에는 우선 북한 문제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억제를 위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기술 동맹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협력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국제사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공급망과 자원,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가 논의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문제도 논의 대상입니다. 경제 안보 협력 이슈, 인도태평양 영내 협력 아젠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회담 뒤 환영 만찬에는 양국 정상,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도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레 안보 일정을 끝으로 방한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이 직접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여러 경로로 타진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미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두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조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접근 방식으로는 북미 직접 접촉과 함께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통해서도 의사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며 현재는 압박과 함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s long as they continue to refuse to do so, we'll continue to stay on the course we're on, which is to impose pressure,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to respond to provocations with clarity and decisiveness. 특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동맹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f something does occur, it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and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engaged in the Indo-Pacific, is going to be a stalwart ally.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한 내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첫 집단 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 거점인 단둥으로 미립국을 시도한 신의주 주민 5명 중 3명이 체포됐고 2명은 도주했는데 체포된 3명 중 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단둥의 한 압록강변입니다. 출동한 중국 국경수비대 소속 군인과 공안이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순찰선을 나루터에 급히 내립니다. 인근에는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허름한 목선이 보입니다. 이곳은 신압록강대교 상류인 랑터우 지역으로 북한 신의주 강변과 불과 400-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단둥시 이민관리국 통보문에 따르면 그제 새벽 북한 주민 5명이 이곳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다 3명이 순찰 중인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일행 2명은 달아나 군경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붙잡힌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던 단둥시는 역유입이 현실화하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주자 체포를 위해 단둥시 공안과 국경수비대가 총출동해 100여 개의 초소를 새로 설치하고 검거에 na섰습니다. 단둥시는 외곽 농촌 지역에 민병대까지 조직했습니다. 现在各村民主都开始造民兵了，准备严防死守，看住便利店，不让朝鲜人从那边跑过来。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북한 내 봉쇄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탈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대북 소식통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밖에만 나가게 하니까 뭐 당장국을 그 없어서 이러다가 굶어질 까다 그래서 탈북할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죠.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자칫 대규모 탈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지난 3일 동안 모든 국경 도시에 대해 3차례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물자 조달법을 적용해 생산을 촉진하고 군에는 전세기를 투입해 해외에서 분유를 긴급 수송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분유 제조업체들의 공급 확대에 필요한 원료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물자 조달법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 상황 시 특정 제품 생산과 공급에 대한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으로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이후 의료물자 공급 확대와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이 법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민간 전세기 화물기를 동원해 해외에서 신속하게 분유를 들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가 5살에서 11살 사이 아동에 대한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열린 CDC 자문기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 권고에 따라 CDC가 신속하게 3차 접종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3차 접종 대상은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5살에서 11살 사이 아동으로 면역 저하아동은 4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감염과 입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부모가 자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해당 연령대 아동은 전체 3분의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아즈오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전쟁 포로 등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즈오스탈 제철소에서 어제까지 투항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1,7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아즈오스탈에선 2,00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저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Всего 16 мая в плен сдались 1730 боевиков. Все нуждающиеся в стационарном лечении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Новоазовске и Донецке. 이와 관련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투항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포로 등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전쟁포로는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고 사망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해선 안 된다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겁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투항한 병사들을 국제법에 따라 대우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사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터키와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m absolutely certain that we also will be able to agree on this issue when we are after sitting down and discussing this issue together as NATO allies. 터키는 자국 안보의 위협이라고 여기는 쿠르드족 무장단체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우호적이라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토 신규 가입은 기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연방상원이 400억 달러, 원화로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인도적 지원의 내용을 담은 예산 법안을 상정, 찬성 86대 반대 11로 가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201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비롯해 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50억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 10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넘겼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복귀한 뒤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뉴포트 비치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테슬라 충돌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주 뉴포트 비치에서 발생한 테슬라 충돌 사고 조사를 위해 특별 충돌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모델 S가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며 건설 장비와 부딪혔는데 탑승자 3명이 사망하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가 자동주행 보조기능 오작동으로 일어났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